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전 준비 단계에 대한 내용과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프로그램 사전 준비입니다. 프로그램에 임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임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 아래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사전 답사 가서 봐야 될 게 현장이죠.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전화상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초보 지도자들은 현장에 직접 가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직접 보고 오시면 훨씬 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자가 있냐, 의자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 공간의 크기가 있습니다. 활동 공간의 크기를 확인하셔야죠. 활동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진리관 지하 1층에 보면 60명 이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에 여러분들이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의자도 배치되어 있지만 의자를 치우고 그 넓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활동 공간의 크기에 맞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한 학급이 움직인다 해서 한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30명이 있는데 거기서 막 움직이는 걸 하게 되면 책상도 치워야 되고 이렇게 이동 동선이 많아지면 그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버리는 시간들은 프로그램이 아닌 버리는 시간들은 프로그램이 재미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크기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떤 대형으로 앉아 있느냐, 아니면 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십니다. 지금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강의식이냐, 반원식으로, 반전원식으로 되어 있느냐, 극장식으로 되어 있느냐, 층계로 되어 있어. 극장식으로. 정말 극장식으로 되어 있으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제자리에서만 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 답사를 하셔서 그 극장식으로 되어 있으면 정말 정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음향은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실내 음향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내나 실외나 음향이 구성되어 있는 걸 잘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음향 기자재가 되어 있는지 이게 무선 마이크가 있는지 유선 마이크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USB를 꽂아서 노래를 틀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참가 대상 파악입니다. 우리는 참가 대상이 청소년이죠. 청소년에 맞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목적 및 특성. 청소년에 대한 목적 및 특성은 대부분 크게 우리 시설에서 시설 지도자가 청소년 지도사가 한다 그러면 시설 청소년 수련관이든 문화의 집이든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창의적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학교에서도 창의적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그런 목적이 있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체험 활동을 하느냐, 부스 활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동아리 모임들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그래서 앞에 가서 어떤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야유회라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진행에 맞게 참가 대상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인원의 수 몇 명인지 확인하셔야죠. 몇 명이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몇 명 정도 하는지 30명인지 50명인지 100명인지 아니면 5명인지 그래서 인원수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남녀 비율. 남학교 가면 남학생밖에 없겠죠. 여학생밖에 없는데 남녀공학일 경우에 참가하는 대상이 남녀 비율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데 얼마만큼 진행하는데 편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부드럽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남학생들은 딱딱하면서 단순하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프로그램 하면서 하나하나씩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령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소년이 나눠져 있는 이 연령대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별로 아니면 다 같이 합쳐져 있으면 되도록이면 낮은 학년의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시면 좋다. 아니면 뭐 낮은 학년도 아닌 중간 학년, 높은 거 하면 고학년 걸로 한다든지 한다 보면 못 따라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낮은 거는 쉽지만 참여할 수 있고 금방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연령에 맞춰서 연령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참여 수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대상별 교급별 수준에 맞춰서 되어 있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걸로 준비해준 초등학교 대상이 다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걸로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진행하시기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행 시간. 진행 시간 중요하죠. 몇 시간인지 진행 시간, 소요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준비할 건지 진행 시간을 잘 준비하시고요. 진행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20분짜리다 그러면 여러분의 준비는 한 40분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초보기 때문에 2시간, 2배 정도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30분짜리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초등학교 시간과 중학교 시간과 고등학교 시간의 수업 시간이 틀리잖아요. 40분, 45분, 50분 틀린데 그 시간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20분에서 30분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에 배 40분에서 1시간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행 시간대를 확인하라. 시간대란 뭐냐?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이 시간대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별로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일날 할 건지 1박 2일로 할 건지 확인하셔서 1박 2일 동안 내가 2번 들어가게 됐는지 1번 들어가게 됐는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지도자로서 준비물은요 꼭 필요하죠. 진행 순서 메모지가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 메모지는요 안 보이게 준비하는 것보다 초보 우리 진행을 처음 한다든지 몇 번 안 해봤을 때는 요즘에 TV에 보시면 진행자가 조그만 네모나게 해서 들고 하는 그 순서 메모지가 있잖아요. 퀴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그림을 뒤에다 보이게 해서 얼굴을 보이게 해서 아마 캐릭터를 보이게 해서 진행 순서를 적어서 하나하나씩 진행하면 떨리지도 않고요. 준비된 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는 제가 준비된 것이 잘 안 될 경우는 다음 것도 준비할 수 있게 해서 진행 순서 메모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건 주책 측의 진행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할 때 학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느냐 아니면 학생들 중에 누가 도와주느냐. 학생들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빠릿빠릿한 친구, 똑똑한 친구 아니면 활발한 친구, 그 친구들이 도와주면 훨씬 더 진행하는데 지도자가 진행하는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진행 협조자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이 현장에 대한 사항은 그 협조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유인물, 악보, 행운권, 상품, 기념품, 시간 계획표가 있느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보는데 일반적으로 20분, 30분 프로그램 하는 데서 웬만하면 여러분이 조그만 상품을 준비해 가시면 훨씬 더 진행하는데 수월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까지는 어쨌든 선물 주면 좋아하잖아요. 선물로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편하게. 그래서 그러한 준비물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십니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물이 있는데 그 준비물 중에 더 필요한 준비물은요, 우리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는요. 호각, 메모지, 스톱워치, 펜, 스카치 테이프, 그렇죠? USB, 이런, 그 다음에, 로프, 풍선,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시면, 쉽게 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준비물도, 처음에는 많이 좀 준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물이 꼭. 자, 프로그램 준비했습니다. 행사 준비, 사전 준비를 했고요. 프로그램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의 제일 첫 번째, 분위기 조성으로 노래 및 게임으로 몸풀기를 한다. 저는 분위기 조성을 제일 첫 순서로 보고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위기 조성을 잘 해놓으면요, 그 행사든 프로그램이든 70%, 80%, 90%까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 조성을 정말 잘 해놔야 됩니다. 분위기 조성에 대한 게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있게 행동하고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걸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하고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보도록 합시다. 오프라인에서 보면서 분위기 조성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어물수죠. 시간 어물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모든 진행 준비 후 대기하여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고 마친다.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고 일찍 끝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소개는 자신보다 담당자 또는 보조자가 활용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 혼자 올라가서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보다요. 담당자나 보조자가 소개해 주면 훨씬 더 지도자의 품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몸가짐과 자세가 있는데요. 지도자의 몸가짐과 자세는 하나하나씩 볼게요. 대상에 맞는 행동과 옷차림이 있죠. 그 대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들 대상이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맞게 행동과 옷차림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스피치, 말하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거에 맞게 대상에 맞는 언어를 쓰시면 된다. 그리고 언어는 어떻죠? 말은 그렇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잘하고, 그리고 또박또박하고 확실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대상 중에 존중할 수 있는 어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명령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할 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을 이렇게 놀리거나 비합리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죠. 네. 그 다음에 부드러운 표정과 자신 있는 행동. 부드러운 표정이 어떤 거죠? 네, 웃는 모습. 그렇죠. 웃는 모습 유지하고, 동작은 크고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바른 자세로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시선 처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전체를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돼요. 시선 처리는 다 보라는 거죠. 어느 한쪽만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시선을 마주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처음에 지도자가 쓰면요, 보면 다 보이면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여러 위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과 가깝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상과 가깝게 갈 수는 없지만, 이런 전염병이 없는 때는 대상과 가까이 가서 바로바로 알아들 수 있도록 동작을 표현하든지 이렇게 씁니다. 너무 밀접한 게 아니라요. 교점만 1m, 2m 정도 떨어져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방해물도 제거해야죠. 앞에 지도자가 창피하다고 다른 데 숨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볼 수 있게 대상자가 지도자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위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형별 위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으로 있었을 때의 지도자 위치는 어디냐? 원으로 있을 때는 원 주위에 계시면 됩니다. 원 가운데 쓴 게 아니라 원 주위에 있는 위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 반원, 중간에 있는 반원을 보고 가운데에 서서 지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 야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야외에 있을 때 제 햇볕을 등지고 쓸까요? 햇볕을 마주보고 쓸까요? 지도자는? 네, 그렇죠. 햇볕을 마주보고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게임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으로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으로 연결하라. 그 말은 뭐냐면,
쉬운 것부터 따라올 수 있게 하면서 어려운 걸 하시면 어려운 걸 하더라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쉬운 것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동작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서 박수를 유도한다든지 지도자 본인이 자신 있는 동작으로 시작하고 간단한 스킨십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재밌다고 그 하나만 계속 집중해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말고 재밌어도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웃음은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서 동작을 나타내면서 웃음의 소재가 있습니다. 웃음의 소재는 어떤 웃음의 소재가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대화나 행동에 갑작스러운 방향전을 해주면 그때 또 웃게 됩니다. 이거는 분위기 조성할 때 저하고 같이 해보면 더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그냥 이론만 보겠습니다. 엉뚱한 장면을 연출할 때 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진행할 때 웃음의 포인트를 하나씩 정도 가지고 진행하시면 대상들도 즐겁고 이 게임이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의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됩니다. 게임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설명을 다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시범을 보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설명이 길어지면 이 갭이라는 게 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없애고 직접 몸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참가자에 분명히 전달돼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존댓말을 하고 동작 요구는 명령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랍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직접 얼굴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세 번째 전반부에 배웠던 우리가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지도, 두 번째 프로그램 사전 준비, 세 번째 프로그램 진행의 전반부까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와 프로그램 종료 및 평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진행의 8번째입니다. 동작이나 노래는 준비, 시작, 그만이란 구호를 해야 됩니다. 준비, 시작, 그만이라는 구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의 속병을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동작을 할 때 준비, 시작, 그만이라는 신호를 하셔서 통일을 줘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부를 때 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를 요구할 때 그만 멈추라고 할 때 멈추세요 이보다 그만 하시면 명령조로 하시면 딱 멈추게 됩니다. 합창할 때는 첫 음정을 잡아준다. 합창할 때 첫 음정.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퐁당 퐁당 이렇게 먼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퐁당퐁당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퐁당 퐁당 시작. 퐁당 퐁당 하나 둘 시작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준비라는 게 퐁당 퐁당 이렇게 첫음 잡아주는 게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창할 때는 첫음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행 중 대형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된다. 진행 중 대형 변화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개인에서 2명으로 소집단을 이루도록 한다. 뭐냐면 처음에 분위기 구성은 처음 혼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너 게임은 둘이서 하는 거고요. 팀 게임은 2팀이나 4팀으로 나눠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앉아서 게임하다가 일어서 하는 게임으로 전환할 때 이렇게 변화를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을 쭉 하시다가 서서 하는 프로그램 할 때 일어나서 하는 프로그램 할 때는 일어나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게임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째 신체 접촉을 유도한다. 상황이 가능할 경우에만 그렇죠. 요즘에 같은 때 신체 접촉했다가는 큰일 나죠. 신체 접촉은 그대로 안 하는 형태로 하셔야 되는데
확실히 이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죠. 신체 접촉으로 전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신체 접촉하다 보면 비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전염병이 생긴다니까 그것보다는 이 바이러스만 아니라 그 전에는 신체 약간의 스킨십 정도는 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하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유도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 접촉은 게임은 벽을 허물고 분위기 조성하는데 효과적이다. 자, 12번째 협조자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협조자. 앞에 분명히 협조자를 뽑았죠. 대상 중에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나 대상자 중에 뭐 반장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신뢰자를 뽑아서 해주시면 돼요. 왜 협조자가 필요하냐? 준비물에 이제 있을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음악 트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을 끄는 경우도 있고,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뭐 풍선 나눠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조자한테 미리 이제 얘기를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대상자 중에 재밌는 사람이면 더 위트 있는 사람이면 훨씬 같이 유도할 수 있게 하시면 협조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협조자는 꼭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조자 중에 대상자 중에 하나 팁을 드리면 학기 초보다 학기 후반에 가서 협조자 대상자 중에 잘하는 친구를 뽑아놓으면 지도자가 힘듭니다. 학기 초 때는 뭐 대상자 중에 아무나 뽑아도 뭐 잘한다 하는 친구 뽑아도 큰 지장은 없는데요. 왜냐면 학기 말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히게 되면 다 왜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신뢰를 하니까 정말 대상자들이 다 신뢰하거든요. 지도자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협조자가 아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어떤 때 보면 대상자 그 협조자한테 딸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 학기 말에는 그 대상자 잘하는 사람보다 그 잘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뽑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팀게임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나눌 때는 둘 내지 네 팀으로 나눠라. 두 팀이나 네 팀으로 나눠라. 여럿이 있더라도 팀을 나누는데 팀 나누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경쟁심이죠. 경쟁심. 응원도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고 경쟁심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어른들, 남자만 있는 자리는 더욱 효과적이다. 근데 어른들, 남학생들은 이렇게 힘겨루기라든지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승부욕이 생기게 되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부욕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 인원에 따라 팀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원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나눠주면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으로 되었을 때 팀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모둠으로 되었을 때 팀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누는 방법들에 따라서 잘 나눠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5모둠이다 했을 때 어떻게 나눌까요? 팀을 아까 그렇죠. 두 팀이나 네 팀으로 나누는데 5모둠이 있는데 어떻게 나눌까요? 아예 다 같이 섞던지 아니면 5모둠으로 그냥 진행하셔야 됩니다. 준비물은 5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5팀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임을 하셔야 되니까. 왜? 그래야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거고요. 5팀이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준결승이나 결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물이 없다 할 때는 팀을 다 섞어서 2팀으로 하든지 4팀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팀이나 4팀은 준비물은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2팀이나 4팀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판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빠른 판정을 해줘라. 지도자가 봤을 때 정확하고 빠른 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러 가지 말이 없게 되겠죠. 빠른 판정을 해주시고요. 동작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작을 크게. 우리가 축구 경기나 심판들 보면 동작 크잖아요. 동작 크게 해서 말보다는 행동이 정확하게 판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자에게도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졌다고 가만히 의기소침해 있는 패자에게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어? 잘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말도 칭찬해 주시는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인정하는 말과 칭찬하는 입을 가지시면 돼요. 네, 포기하지 않도록 팀으로 나누다 보면 한 팀이 정말 잘 못해서 점수가 제일 낮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데 현장에서 보시면서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같이 다시 현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라.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만 하지 않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 방법은 제가 소집단 게임 할 때 하나씩 참여 기회를 다 같이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집단 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하면 다 같이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째. 다음 게임과 연결을 매끄럽게 하라. 아까 얘기했죠?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게임, 둘이서 하는 게임, 넷이서 하는 팀게임, 이렇게 연결할 때 게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게 처음에 하는 보다 직접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도자는 초연하게 진행한다.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요,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황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면, 지도자가 당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행 중 실수나 마이크 결함 시 당황하거나 화내지 말고요. 지금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게임이라도 의견 통일이 안 될 때는 민주적인 자세로 그냥 대부분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남학생들은 이거 안 해? 먹으면서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의견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자신이 없고 경험이 없이 떨릴 때, 이건 지도자 자신이 없다는 거죠. 지도자 자신이 없고 떨릴 때가 언제 많이 떨리죠? 그렇죠. 앞에 섰을 때. 지도자가 앞에 서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처음 쓰던 두 번째 쓰면 자꾸 쓰면 떨립니다. 처음에 떨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지도자는 같이 즐기는 입장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도 수시로 무대나 대중 앞에 서는 연습이다. 제가 이거 적어놓고도 참 미안한데, 즐기는 입장에서 서라. 앞에 서면요, 즐기는 입장보다 떨리는 입장이죠. 네, 그렇죠. 네,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뒤에 있는 말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수시로 무대나 대중 앞에 서는 연습을 많이 해라. 여러분이 지도자의 길에 나서게 되면요, 앞에 서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야 될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서보세요. 서시고, 그냥 서 있다만 들어가거든요. 제 시간에, 여러분, 청소년 레크레이션 지도 시간에, 여러분이 평가를 좋게 받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앞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평가를 잘 받습니다. 이건 팁입니다. 여기 써있지도 않고 팁이니까, 이 말을 잘 들으신 분은 앞에 무조건 나왔다가 들어가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수업 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이거는 평가 잘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없는 게임은 즉시 교체를 해라. 재미없는 게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진행 중에 대상들 관찰해야 실증 나가 피곤하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아는 노래로 합창해라. 다 같이 아는 노래로 합창하십니다. 노래 부르면 다 같이 아는 노래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성인 남자, 남학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동작이나 율동송들은 금물이죠. 뭐냐면 이렇게 막 복잡한 거는 싫어해요. 단순한 거 좋아합니다. 남학생들은 8이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파트너 게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까지는 합니다. 남자들 보입니다. 남자들이 8가지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8가지 할 줄 아는 줄 아세요? 왜? 제식 훈련할 때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까지밖에 안 배웠어.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머입니다. 게임의 흐름은 처음 움직임이 적은 게임에서 서서히 움직임이 큰 게임으로 진행한다. 앞에서 제가 자꾸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쉬운 것부터 어렵게,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게라는 이 말이 처음 움직임이 적은 거, 움직임이 작은 거, 조금 움직이는 거, 서서히 움직임이 큰 거, 작은 것부터 큰 거,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적은 인원에서 큰 인원으로, 그래서 작은 인원에서 큰 인원으로 갈 수 있게 게임의 흐름을 갖고요. 놀이를 마칠 때는
정적인 분위기로 움직여요. 정적인 분위기로. 움직이는 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놀이를 마칠 때, 게임에 놀이 마칠 때는 정적인 분위기로 천천히 마쳐라. 이 얘기입니다. 자, 20번째 프로그램 진행 마지막입니다. 안전사고의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게임이든 여러 가지 다 했는데요. 사고가 나면 아무리 잘했어도 이거는 지도자가 지도를 아무리 잘했어도 정말 힘든 경우가 됩니다. 재미없었다고 얘기가 많고, 사고가 나면 모든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죠. 아니, 안전사고에 사고 나면 사고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를 안전사고 나지 않게 잘 준비도 잘 하시고, 사고 나지 않는. 우리 게임하다 보면 격해져서 우리 꼬리잡기 게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뒤에 잡고 가면, 되도록이면 꼬리잡기 게임은 잘 안 하는 형태입니다.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요즘엔 다칠 염려가 있어. 사고 날 수 있는 게임들은 하시는 게 좋다. 자, 마지막 프로그램 종료 및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종료는 다 같이 조용한 노래, 같이 부를 수 있는 조용한 노래나 윤회의 악수로 마무리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악수를 하면서 끝내든지 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조용하게 마무리, 그러니까 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는 끝나면 자체 평가로 반성을 개선점을 못했습니다. 자체 평가라면 혼자서 평가할 수도 있죠. 아니면 같이 갔던 협조자라든지, 그 안에 있는 협조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갔던 협조자라든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시설에 있게 되면 시설에 이렇게 모니터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평가를, 이런 건 좋았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반성과 개선점을 찾게 되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자료 정리에 힘써 대상이 중복되는 게임이 없도록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 군데 진행하러 나가게 되면, 최소 1년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대상이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겹치지 않게 게임을 준비합니다. 내가, 어느 A라는 학교로 가게 됐어요. A라는 중학교로 가게 됐어요. 근데 A라는 중학교에 계속 가게 될 경우에는 게임이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상이 달라지면 게임은 똑같이 해도 큰 상관없지만, 대상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게임은 했었다는 걸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게임 소재, 유머, 유행어, 실화 상식 등을 메모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어놓는 메모지에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어라든지 유머, 이런 상식들을 적어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프로그램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 평가까지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기입니다. 정리하기. 프로그램, 오늘 배웠던 거는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배웠죠. 후반부에 있는 진행에 대해서 배웠고요. 프로그램 종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용하게 할 것이냐, 전체 다 같이 화합하는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의미에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프로그램 평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내가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요. 거짓말 할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잘한 거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못한 거는 조금만 보완해서 다른 걸로 바꾸시든지 하시면 된다는 거죠.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준비, 진행, 종료, 평가.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이 시작과 종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추석이 있죠. 추석이 있으면 어쨌든 가족이 하나로 모이는데요. 나라에서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는 거를 좀 지양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는 데는 같이 모이면 좋은데 어르신들의 이제 그 건강이 염려되면 모이는 것보다 같이 모이는 것보다 좀 이번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거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추석 때문에 오늘은 과제가 없습니다. 과제가 없으니까 이번 주는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